네, 안녕하세요. 어제의 디지털, 오늘의 디지털을 이야기해보는 어디오디입니다. 야, 근데 너는 구독하냐? 에이, 당연히 구독하죠. 사람을 어떻게 보고 진짜. 이제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오늘도 게스트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찾아온 게스트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찬뚱 브라더스잖아요. 저 양찬성, 네, 이찬호. 네, 이 뚱 브라더스 사이에 만만치 않으신 분 한 명 모셨는데, 이분은 그 스마트 교육업계에서 이 덩어리만큼이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는 사단법인 스마트 교육학회 학회장이세요. 네, 조기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지금 실제로 개성초등학교 네. 선생님이시죠? 예, 현직 교사입니다. 현직 네. 교사시고 스마트 교육을 담당하시는 부장 교사님. 예, 뭐 부장은 맨날 바뀌어서 어. 올해는 또 그쪽 부장을 하긴 하네요. 예. 그 저희가 그냥 사실은 사적으로 인연이 좀 있어서 교장 선생님 해라라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 초등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예, 수녀님이죠. 수녀님이라서 수녀님이면 신부가 돼도 안 돼. 지금 상황을 네. 볼 때 수녀님이 되지 않는 이상. 근데 좀 수녀님 되기에는 조금 느낌상 수녀가 될 수는 없죠. 예, 수녀님이 될 수는 뭐 없고. 네. 나중에라도 바꿀 수 있지 아, 않을까요? 저는 네. 애가 있으니까 네. 엄마가 될 수도 없고 네. 결혼을 하면 수녀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 그렇구나. 양찬성 씨 가능합니다. 저요? 이찬호 씨 저도 가능합니다. 야, 이 푸짐한 네. 수녀님 2명 나오게 생겼는데, 자, 이번에 이 스마트 교육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코로나19 확산 관련해서 지금 원격 교육이 엄청나게 온라인 교육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스마트 교육이라는 게 이 원격 교육이라는 거 베이스가 되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원래 스마트 교육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제 스마트폰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이런 기기를 활용하는 거를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이게 원뜻은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똑똑한 교육이잖아요, 스마트.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공부할 수 있게끔 하고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꼭 기기를 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뭔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스마트 교육인데 그렇게 만들려다 보니까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기술이 본질이다 그러는데 스마트 교육의 본질도 교육이라는 거죠. 야, 이게 이제 스마트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기들이 따라가는 거지. 그렇죠. 기술을 활용하는 거지. 우리는 네. 단순하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뭘 하나, 스마트 기기로 뭘 하나 하는데 역시 하신 지 오래된 분이라 본질을 알고 계세요. 저는 스마트 교육을 하면 이제 책상에 애들이 딱 앉아 있고 잘 차려있고 장학사 선생님 뒤에 있으니까 눈치 보면서 좋은 태블릿으로 이렇게 막 괜히 찍어보고 선생님도 안 있던 정장 입고 와서 솔직히 그런 장면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세요? 제가 너무 스테레오 타입으로 혼자서 선입견을 가졌나요? 아니 나이는 어린데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네. 예, 요즘에는 장학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오지도 않고요. 그래요? 예, 뭐 재밌는 건 장학사들이 거의 후배들이 많아서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는 제 친구 아버지가 장학사라서 계속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옛날 그게 빠져 있었나. 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네. 19 때문에 어쨌든 스마트 교육이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게끔 되고 뭐 그게 기술이 됐든 아니면 어떤 교육이 됐든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었을 텐데 네. 이제 뭐 계약도 미뤄졌다고 수업 일수 시수도 네. 바뀐다고 하는데 요번에 이 관련해서 스마트 교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변화나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일수와 시수를 아는 거 보니까 네. 교육자 같아요. 공부 좀 하고 네, 장학사 친구 아버지가 장학사 네. 친구 아버지가 장학사인데 교사 자격증 없잖아. 없죠. 우리 교사 자격증 있는 교사 사람들이 미술 교사. 있어요? 야, 나 미술 교사 자격증 교사 있죠. 미술교사, 체육교사면 모르는데 다시 미래로 가서 거기 관련해서 네. 어떤 변화나 이게 궁금한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학생들이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원래 3월 2일 날 개학을 했어야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촬영하는 시점이 25일인가? 3월 25일인데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계약하고 그때 하긴 합니까 이제 진짜? 그러니까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난리 나죠. 애들이 마스크를 하겠어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애들은 마스크 무조건 집어 던지고 벗고요. 뭐. 손을 씻어요. 자 중간에 손 씻으려면 화장실 가서 어떻게 돼요? 줄 서고 난리 나고 거기서 오히려 감염되죠. 누군가 있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라는 곳 그런 공간이라는 곳에 인구 밀도가 엄청 높다 보니까 가장 위험한 장소가 돼서 일단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신에 이제 계약을 안 한 대신에 우리가
미룬 거예요. 사실은 미루고 방학을 줄여라. 네. 그때까지는 그랬었는데 그렇게 미룬 게 한 번 미뤘고 두 번 미뤘는데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뭐더 미루라는 얘기도 있고 막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음. 한번 해봐라 그러는데 제가 이 스마트 교육한 지 한 10년 됐는데 네. 네. 계속 이런 온라인 학습이라든지 학교 네트워크나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 계속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원체 많고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학교 현장은 준비가 덜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먼저 시작했어요. 사실은 네.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아. 그 후발주자였던 나라들은 저게 좋으니까 계속 한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다 보니까 인프라 구축도 안 되고 네. 선생님들도 안 해봤으니까 두렵고 학생들도 맨날 학원 가지 뭐 이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수업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학부모들도 학교에서 그동안 안 하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노트북 하면 엄마들이 게임 좋아하겠어요? 게임 안 하겠다, 좋아하지. 유튜브 본다, 딴짓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학부모들도 그런 거를 지금까지도 아직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그 지금 조기성 선생님은 이 스마트 교육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제가 이제 우리나라 첫 번째 스마트 교실을 제가 만들었죠. 언제쯤? 2011년 10월에. 2011년? 네. 그 거의 그거 처음 언제야? 저희가 처음 봤을 때 그때죠. 그때 네, 해준 그때 거죠. 만나기 바로 전이죠. 우리 아, 찬성 씨하고 2011년이면 만나기도. 지금 거의 한 8, 9년 전. 그러니까 그쵸. 올해로 10년 차가 10년 차.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제 우리가 옛날에 알던 뭐 스마트 교육 뭐 좀 수업 이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만화책을 되게 만화 보고 있으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교육용 만화가 나왔어. 그래서 어렵게 보던 공부를 만화를 보니까 더 잘 된다 이래갖고 오히려 또 만화를 장려하는 상황이 생기고 지금은 스마트 기기들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애들 그거 시키면 안 된다 했는데 이 선생님은 스마트 기기로 교육을 시키는 거야. 교실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만화 학습 만화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요즘은 누구나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아이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스마트폰을 그냥 주면 애들이 뭐 하겠어요? 게임하겠죠. 카톡, 전화, 문자, 카톡, 웹툰, 유튜브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제가 이런 걸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아이들에게 지식을 찾게 만들고 그걸 정리하게 만들고 친구들하고 같이 뭔가 문서를 만들고 뭔가 그 문제 해결을 하게 만들면 이 아이들 저한테 배운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이런 기기들이 놀잇감이 아니라 뭔가 찾아내고 지식을 만들고 학습도 뭔가 학습의 도구가 되고 그러니까 창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영상을 찍고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든지 같이 협업을 해서 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든지 외국 사람하고 교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기기를 갖고 있는데 교육을 받은 애들은 이거를 100% 이상의 기능을 다 활용하는 거고 네.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뭐 피처폰 똑같은 거죠. 저 같은 애들이 항상 있을 텐데 어느 학교든 어떤 애인가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건데도 괜히 이게 학교에서 공부시키는 느낌이 든다. 네. 갑자기 싫어지거든. 좀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못 쓰게 하잖아요. 네. 일단 활용을 하면 일단 처음엔 좋아요. 근데 하다 보면 지루해할 수 있어요. 또 해? 그만큼 많이 하지는 않는데 네. 맞아 맞아. 그냥 저는 이제 그래서 거기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게임을 또 적용을 하는 거죠. 게임을. 애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게임 방식으로 퀴즈 게임을 수업 시간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다른 학교랑 대결하고 막 순위가 올라가고 애들끼리 순위가 가고. 되게 고단수인 게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 도입한다, 뭐 만화 도입한다, 뭐 애니메이션 도입한다 그러면 일단 그거 재미없거든. 우리는 그 전제가 있는데 뭔가 재밌게 네. 하는 것 같아. 경쟁 시스템까지 해서 뭐 학교 그러니까 대항전, 학교 대항전. 네. 그래서 뭐 피자 걸린 전국 대항전. 오, 뭐 이런 거 있어갖고. 괜찮은데? 예. 투증심이 좀 불타오를 것 1등 같네요. 한 반은 피자 10판이 왔었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화상으로 아이들하고 만나는데 그 게임을 애들하고 해요. 물론 피자가 걸리진 않았지만 애들하고 만나갖고 그걸 온라인이니까 집에서도 다 접속해서 같이 하잖아요. 그쵸, 그쵸. 각자 집에서 접속했는데 순위가 쭉 나오고 전국 순위 딱 나오니까 전국 순위까지. 예, 애들이 선생님 왜 이번에 순위가 이거밖에 안 나왔죠? 20명 이상이면 순위가 올라간다. 애들을 더 모으자. 그래서 이제 1등 한번 해보려고 우리도 애들하고. 전국 순위 나왔잖아요. 성적표 나오는 모의고사 날. 치거나 모의고사 뭐 하면. 그날은 맞는 날인데. 그렇죠. 메타작. 애들은 요즘 애들은 이걸 즐기는구나. 와 순위가 이거밖에 안 나왔어. 그 게임이라는 게 그래요. 그 게임은 단기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하고 되게 비슷해요. 아이들에게 단기적인 목표를 주면 네. 긴 목표를 주면 애들이 못 가는데
앞에 눈에 보이는 거야 목표가. 네.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데 게임도 똑같아요. 갤럭시를 예를 들면 네. 한 판 왕을 깼어. 그럼 잠깐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갤럭시가 그 갤럭시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갤러그네 갤럭시 말고 갤러그. 아, 내가 왜 이러지? 그 갤러그라고 아, 죄송합니다. 그게 아, 한 80년대 네. 초중반쯤에 아마 지금 게임이 애들이 있어요. 태어나기 네. 한 훨씬 전이라. 저희 어릴 때를 생각하면 우리 갤러그를 이제 얘기하는 소위 거예요. 말해 갤라그죠, 네, 갤라그. 네. 그리고 그 단계를 계속 올라가는 게 학습에 적용되면 아이들도 단기 목표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길게 못 가요. 집중력이. 오. 그러니까 단기 목표를 계속 주면 목표를 이룬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야,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조기성 선생님이 그래서 되게 한 10년 전부터 이걸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페이스북보다 깜짝깜짝 갑자기 놀래는데 막 외국인들이 와서 외국인 선생님들이 와서 이 개성 초등학교 가갖고 참관을 해요. 이 선생님 그 수업하시는 거를. 그걸 보면 약간 지금도 저기 교육부 장관님이랑 무슨 행사하고 있거든요. 좀 전까지. 네, 스마트 교육 관련돼서는 엄청 불려다녀. 행사비도 못 건지는데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이거 왜냐하면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이런 게 공개되면 외국에서도 보면 좋은 걸 알거든. 근데 역시 한국은 뭐 IT 강국이구나. 교육도 이렇게 하는구나 해갖고 실제로 와서 참관을 하시는 교육이 바로 이분 수업이에요. 네. 한류 아닙니까? 교육 한류. 원래는 이제 한류 이거를 스타. 갖고 교육 한류 교육붐을 일으키고 네. 한국의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해 갖고 진짜 한류를 일으키려고 했었는데 야.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됐어요. 원래 이게 교육 그 하시는 분이 내부에서 사업하면 안 되니까 우리랑 콜라보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좀 끌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네. 아니 근데 계속 잘 되지 않았어요? 그 한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구축한 시스템에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계속 하니까 그렇죠. 해외에서 교육을 보러 오는데 좋은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서 좋은 거 보여주지 나쁜 거 안 보여주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교육 관계자들이 오면 어디가 잘해? 그럼 이제 조기성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개성초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항상 그런 앞서가는 수업을 한대더라. 그 이제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보러 오니까 애들도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외국인들이 와도 이제 애들은 이제 시큰둥 또 왔나 이러면서 대신에 이제 외국 사람들은 보고 가면 이렇게 가는 거야. 한국은 다 저렇게 교육하는구나. 한국은 다 저런 학교구나. 그러니까 자기 나라 가서 한국은 다 디지털로 교육한데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인프라를 끌어올렸나 봐요. 우리나라는 뭐 잘 안 된 거죠 이게 또 대중화가.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갑자기 슬퍼지는 부분인데 네. 우리 그 양찬성 프로가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도대체 한국이 정말 네. IT 강국일까? 네. 라고 묻는다면 본인은 저는 최근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하고 그러니까 정말 10년 전이나 아니면 그 이전 같으면은 저희가 IT 쪽에서 IT 강국 그다음에 지금은 뭐 당연하지만 그때 이제 와이파이든 그게 뭐 와이브라가 됐든 뭐 CDMA가 됐든 LTE가 됐든 간에 여러 기술을 이제 빨리 적용을 하고 인프라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민간에서 알아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에서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서도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도 와이파이는 이제 LTE 속도가 정말 빨라졌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약간 그런 IT 현상이 강국이라고 할 수 비슷하게 있을까 싶어요.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아요. 네, 같은 얘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안 돼, 저렇게 해서 안 돼. 처음에 반대 나왔을 때는 뭐 특정 회사 몰아주기 뭐 이런 비난이 있었고요. 야 이거 어디 가나 똑같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 어느 분야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계속 주장한 게 그냥 와이파이만 교실에 네. 와이파이만 좀 구축해달라. 네. 뭐 디바이스 이런 건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애들이 책 사듯이 같이 사갖고 개인 거 쓰고 쓰면 된다. 근데 요즘 해외는 거의 다 그래요. 그래요.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아직도 그게 안 돼요. 진짜. 네, 학교에 와이파이 다 있을 것 같잖아요. 없어요? 없지 않나요? 우리 학교는 다 있던데 일반 학교에는 한 2개 교실, 진짜. 많아봐야 2개 교실, 3개 교실 계속 지금 늘리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뭐 AI 교육을 한다 그러는데 AI 교육을 하려면 애들이 학습한 거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와이파이가 필수겠네요. 환경이 없어. 5G든 뭐. 5G든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 5G든 뭐든 해서 어떻게든 네트워크 환경 인프라부터 구축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데이터도 뽑아낼 수 있고 AI 뭐 맞춤형 학습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맨날 뭐 AI가 유행하면 교육계에서 그러죠. 우리도 AI를 가르치겠다 애들한테. 그럼 제가 맨날 남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인프라는 없다. 데이터가 준비가 됐느냐? 안 맞아. 됐다. 그 제가 그런 거 갖고 인터뷰하잖아요. 준비가 안 됐는데 데이터도 없이 AI를 한다 그래. 그런 거 하니까 자꾸 찍히는 거예요. 왜 쟤는 저 스마트 교육 학회장은 왜 맨날
안 된다고 왜 그래서- 없다고 인터뷰를 그래서 하나? 교육부 블랙리스트로 찍혔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냥 하는 말이고요. 네. 예. 필요하니까 부르시더라고요. 이번에. 사립학교야, 예. 사립학교. 사립학교죠. 그게 네. 개성초등학교인데 수녀님이 교장 선생님이라는 그리고 사립학교니까. 그리고 개성초등학교가 내가 볼 때 명문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명문가 자제들은 다 이분 제자들이야. 아, 그런 얘기는 하지 아니 마세요. 우리 모임에 잘 나가는 형님들이 다 이분한테는 넙죽넙죽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부형이었거든. 그렇죠. 선생님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개성초등학교가 이거 학교를 좀 칭찬해 드려야지. 쭉쭉 잘 밀고 나가서 잘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항상 그 뭐 AI 교육 얘기도 나오고 뭐 그때 뭐 코딩 교육 뭐 이런 것도 네. 나왔는데 뭐가 된다 그러면 교육에다 연결시켜 갖고 애들 때부터 가르쳐야 돼라고 하는 실제로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인적 인프라도 없고 물적 인프라도 약한데 그냥 해 그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키워드가 뜨면 그 키워드를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육계든 어디든. 근데 실제 현장의 그 상태를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I를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말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이 일단 들어왔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부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블록 코딩도 하고 상상력을 키운 다음에 그게 이제 코딩으로 이어지고 코딩을 잘하는 아이들이 DB도 배우고 뭐 해서 AI를 개발도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AI를 하는 건 AI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뭐 AI 학습 같은 게 나오면 학생들을 AI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그게 애들이 이게 AI다 아는 건 웃기죠. 그렇죠. 분석을 자동으로 해주는데 그냥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게만 해주면 돼요 학생들한테. 맞아, 맞아. 그래서 활용 교육만 잘하면 되는데 갑자기 학생들한테 개발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얘기들도 많아서 개발 교육을 애들한테 시키겠다. 어릴 때부터 AI 개발자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들도 코딩도 있었어요. 아예 직접 코딩을 하게 만들고 그렇죠. 막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그냥 이런 블록 코딩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고력을 키우고 컴퓨터 사고력을 늘리고 이런 게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인데 갑자기 AI가 들어오니까 뭐 전 국민의 AI 개발자화 뭐 이런 식의 갑자기 접근도 있었어요. 요즘은 조금 좀 덜해졌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도 인터뷰 엄청 했거든요.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네. 이슈 벌어지면 항상 인터뷰가 나와요. 네. 항상 보면 인터뷰 나오고 막 뭔가 얘기를 하면 그냥 약간 니네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딱 늘어놓으면 우리는 끄떡끄떡 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사람들은 뭐 신경 안 쓰고 계속 하더라고.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타이틀로 조기선 선생 한국 애에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돼라고 자극적으로 하나가 나왔죠. 워딩이. 어머. 그렇게 편집할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방해하는 큰일 나. 분들이 예. 아니, 제가 근데 누구신지 왜 그렇게 방해하는지 그게 지금까지 궁금해요. 설명을 했잖아. 네. 나는 초등학교 수업을 나가봤거든. 아, 실제로 나가보셨어요? 나가봤는데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애기들한테 나는 학생이라도 생각 안 해요. 1, 2학년 정도는 그냥 애기들이야. 애기들. 교육보다는 보육 같은 느낌. 내가 걔네를 가르쳐 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얘네는 외계어를 써요. 외계어를 지구어를 안 써. 지네들끼리 통하는 언어가 있고 네. 약간 꽥도 언어고 꽥도 언어고 꽥도? 내가 뭔가를 가르치려는 순간 애들은 놀이인 줄 알아요. 내가 뭐라고 그러려고 해도 놀이인 줄 알고 잡으려고 해도 놀이인 줄 알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놀이처럼 재밌게 접근을 시켜주고 그럼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더 재밌어. 약간 이런 식으로 꼬드겨야 돼. 속된 말로. 재밌게 해줘야 돼요. 그럼 저희 이제 맞춤형 학습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이제 그 동화나 책을 봐요. 네. 근데 애들마다 만약에 스토리를 살짝 바꾸고 싶어 애가 1학년 2학년 애들이면 상상력을 발휘하잖아요. 네. 그게 AI가 들어가면 어떻게 있어요? 얘가 스토리 살짝 틀었어요. 그럼 그 스토리에 맞게 또 바뀌는 다음 거고. 스토리를 구성을 해준다 동화책을. 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업을 스마트하다. AI로 적용을 해야지. 이거 누가 듣고 개발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조기성 선생은 다 계획이 있었어. 이런 계획이. 오늘 지금 스마트 교육 관련돼서 원래는 이게 원격 교육 어떻게 될까 약간 네. 이 정도 느낌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디테일하고 좀 재밌는 예를 많이 들어주셔갖고 상당히 유익했고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면서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는 이게 스마트 교육이라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 무조건 좋은 상황으로만 가지 않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짚어보면서 오늘의 어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